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케이스 스터디랑 컨퍼런스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일단 3, 4학년 되면 실습이 시작되는데 실습은 계속 진행되는데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할 때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문헌고찰, 사례요약, 우선순위, 간호과정이랑 참고문헌 이렇게 있어요. 간호과정은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간호계획이랑 중재 또는 수행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간호평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문헌고찰은 제가 케이스 질환으로 바이럴 뉴모니아, 즉 바이러스성 폐렴을 잡았잖아요. 그럼 먼저 폐를 문헌 고찰을 해줍니다. 그럼 폐와 관련된 정의라든지 형태 및 구조, 기능에 대해서 문헌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관련된 폐 질환도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와 관련된 폐 질환은 폐암이라든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바이럴 뉴모니아, 세균성 폐렴 이런 게 등등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 썼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폐렴에 관련된 문헌 고찰을 해야 하는데 먼저 그와 관련된 정의를 쓰고 증상, 원인, 진단 및 검사와 치료 방법, 경과 및 합병증과 또 할 수 있으면 예방 방법까지는 썼어요. 이런 문헌 고찰 관련돼서 하는 사이트는 서울대학교 병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서울 아산병원 이런 빅5 병원에서 올려주는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례 요약이에요. 사례 요약에는 사례 선정 의의라든지 입원 동기, 랩 결과, NRS 측정, IO 이런 것들이 환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입원 경과나 간호 기록지라든지 투약 기록지도 사례 요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는 이게 교수님마다 다른데 간호 진단을 5개를 세워라는 교수님도 있고 3개를 세워라는 교수님도 있고 또 그냥 필요한 간호 진단만 써라 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5개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선순위를 세울 때 근거를 매슬로우 욕구에 관련된 근거로 쓰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매슬로우 욕구를 근거로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호 과정이에요. 간호 과정에는 간호 사정, 간호 진단, 간호 계획, 간호 중재, 간호 평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먼저 간호 사정에는 저는 객관적 자료랑 주관적 자료를 썼어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주관적 자료는 환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환자에게 내린 간호 진단은 호흡곤란과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에요. 그렇다면 주관적 자료는 기침을 많이 하니까 가래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객관적 자료로는 환자에 대한 랩 결과라든지 투약 기록지, 내가 본 거, 간호학생과 간호사 선생님께서 본 게 객관적 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비강 캐뉼라를 상시 착용하는 것을 관찰함. 이나 기침 시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남. 입원 기록지에 입원 당시 양쪽 폐에 수포음이 청진됨. 이분은 체스트 포터블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그 결과가 뉴모니아 인 RLL이라고 그 우측의 하엽에 뉴모니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결과도 객관적 자료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폐렴과 관련된 약들도 객관적 자료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간호 사정을 했으면 이제 진단은 아까 내려놨고 이제 간호 목표를 세워야겠죠. 간호 목표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내린 진단은 호흡곤란과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라면 단기 목표는 호흡곤란과 관련된 목표를 잡고 장기 목표는 비효율적 호흡 양상과 관련된 걸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와 관련된 B다 이러면 A는 단기 목표에 B는 장기 목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2일 이내에 호흡곤란 증상
청색증, 흉통, 숨가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썼고, 단기 목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정상적인 호흡 양상, 청진 시 수포음이 나타나지 않으며 객담이 관찰되지 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쉽죠? 그러고 다음은 간호 계획이에요. 간호 계획은 진단적 계획, 치료적 계획, 교육적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좀 균형을 맞추려고 진단이랑 치료적, 교육적 계획을 3개씩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3개가 안 나온다 싶으면 뭐 진단적 계획은 2개 쓰시고 치료적 계획은 뭐 5개 쓰시고 이거는 자율입니다. 진단적 계획에는 사정한다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매 듀티마다 말초 산소 포화도를 사정한다. 또 대상자의 호흡 상태를 사정한다. 이런 식으로 진단적 계획을 쓰시면 되고 치료적 계획으로는 시행한다가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처방에 따라 산소 공급을 나살프롱을 통해서 시행한다. 또 경구 수분 섭취를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교육적 계획은 너무 쉽죠? 교육한다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도 폐쇄의 징후를 교육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약물 투여 시 약물에 대한 작용과 부작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평가인데 간호평가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내가 세웠던 그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건 달성과 미달성, 부분 달성 이렇게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단기 목표 평가는 대상자는 2일 이내에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달성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목표 평가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정상적인 호흡 양상, 땡월 땡일 기준으로 청진 시 수포음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객담은 관찰되지 않았음. 또 SpO2 95%를 유지하였음. 이걸 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부분 달성이라면 청진 시 수포음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객담은 관찰되었다. 이건 부분 달성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달성은 말 그대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미달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서울대병원 건강정보 사이트라든지 약학정보원 사이트, 해당 병원의 EMR 등등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만약 논문을 찾아보셨다면 논문도 참고 문헌에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직접 칭찬을 받았던 게 있는데 이런 걸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환자에게 이입을 하지 마세요. 이입 금지입니다. 뭐 발표를 할 때 환자분은 뭐 이런 밥을 드셨어요. 죽을 드셨어요. 이런 식이라든지 뭐 검사 가셨어요. 이건 발표 어투에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랩 결과나 NRS, 모터 측정 도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조금 많이 사용해서 넣으면 더욱 풍부한 케이스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랑 조금이라도 라포를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리고 내성적이라서 환자랑 라포를 못 쌓겠다 싶으시면 최소한 회진 돌 때라든지 바이탈은 내가 직접 잴 수 있도록 생각보다 회진 돌 때나 바이탈 잴 때 환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환자와 말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2개라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따라다니시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호 계획이나 진단을 내릴 때 환자에게 맞는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피캠퍼스나 이런 걸 보고 환자의 진단을 내렸는데 중재나 계획이 완전 환자랑 맞지 않는 계획을 한다든지 교수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점수를 많이 깎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환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환자 정보나 환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숙지하고 있으면 계획이라든지 진단은 환자에게 맞게 당연히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제가 아직 4학년이지만 1년 동안 실습하면서 좀 얻어온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